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서영입니다. 서점을 운영하는 A씨는요, 외부에서 CCTV를 보고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문구류인 펜이 진열된 벽면 쪽에 팔을 내밀면서 여러 가지 펜을 살펴보다가 길쭉한 물체를 패딩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A씨는 아이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패딩 점퍼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펜이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아이 주머니에서는 길쭉한 모양의 캔디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9세 아동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수색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A씨는 서점의 펜 재고를 확인해 본 뒤에야 비로소 아이가 펜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앞선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불법으로 몸을 수색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신체 수색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점 주인 A씨 측은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 로 인해서 위법성이 없다. 자, 이게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인데요. 자, 이렇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인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펜을 훔친 것으로 오해를 했다. 착오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렇게 착오가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피해자의 정당행위 내지는 내가 이렇게 수색을 하도록 아이가 승낙한 거로 봤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하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패딩 안쪽에 입고 있던 조끼의 양쪽 주머니를 뒤집어서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내용물을 살펴봐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승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색행위로 인해서 별다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수색행위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지키려야 한 법익과 수색행위로 제한받은 피해자의 법익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군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것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안은 그런데요.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의심을 받았는데 그 의심에 비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또는 폭력적으로 해서 주인이 만약에 이에 대해서 수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 피고인이 그러니까 서점 주인이죠. 아이에게 요청한 상황이나 그 아이가 반응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어서 무조건 의심이 되면은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아이가 7살, 2살 되던 무렵 남편이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저는 친정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함께 호주로 갔죠. 이후 남편의 유학생활은 길어졌고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 저는 종일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 일로 밤늦게야 돌아왔고요. 혼자서 아이 둘을 돌봐야 하는 일이 힘들고 고되었지만 힘든 내색 없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15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워서 잠시 다녀오려나 보다 생각해서 남편의 여행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간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소장을 받은 저는 너무 놀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족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우울증이 왔었고 이런 남편을 돌보지 않는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일방적인 귀국으로 먼 타지에 아이들과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요. 저는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해외에 덩그러니 자녀들과 아내를 두고 남편이 이제 혼자 귀국해서 이혼 소송을 했네요. 네. 네.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참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편이 본인이 지금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또 일견 이해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혼을 당해야, 뭐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소장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런 상황으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부는 민법상으로 이제 동거하고 같이 부양하고 서로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자분의 남편께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고의로 부부 일방을 돌보지 않고 유기한 경우에 좀 해당하시기 때문에 네, 민법 840조 2호에 뭐 이런 유기를 했을 때 또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840조 6호가 적용돼서 우리 아내분께서 오히려 남편분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최 변호사님이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연자 아내는 그런데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혼 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 이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유책주의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사연의 경우에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또 생활비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아기 유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부 일방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남편분이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시더라도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소장을 받고 이런 입장을 법원에 밝히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을 이런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 하시다 보면은요, 가사조사를 많이 받게 되시는데, 이 가사조사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가사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가사조사는 이제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들이 가사조사 기일을 지정해서 양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씩 불러서 이제 좀 면담하는 형식으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네, 가사조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보통 이게 가사조사관님들은 어떤 걸 조사하시냐면,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됐는지,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나, 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좀 회복을 가능한지, 회복 가능성 여부, 아니면 또 누가 이 혼인 파탄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 또 이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재산 형성 과정과 현재의 재산 현황, 또 아이가 있다면 이제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초 사실들을 조사를 해서 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 재판장님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요.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파탄 경위에 관한 부분,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가사조사 받을 때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 어떻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사연자분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사조사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이혼 기각을 구하는 분들, 이혼 원치 않겠다는 뜻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상대 배우자와 정말로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혼 청구를 기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자기 명의 재산이 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재산 분할을 좀 해주기 싫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사조사관님들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좀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시는데 초점을 두고 가사조사에 임하게 되십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나는 진심으로 남편과 혼인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사조사에서 이제 혼인이 파탄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는 좀 약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정도만 말씀하셔야 되고 네. 남편을 뭐 너무 비난하거나 아니면 또 책망하는 언행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가장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줄 나는 몰라서 미안했고 이제 앞으로는 남편의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남편의 상처를 좀 잘 봉합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연자분이 더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 굉장히 서운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서운함, 내지는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로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사조사에서 잘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사연자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조언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근데 이렇게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도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외에 부양료 청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자녀들을 또 힘들게 혼자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전처분은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아닌데요. 네. 이렇게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받으셨다면 별도로 또 부양료 청구를 하시는 거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부양료 청구는 좀 엄격하게 보시는데 이제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나 아니면 또 부양을 하지 않았을 때 이분이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좀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생존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만 이 부양료 청구가 예외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한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사연 가지고 최지연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